안녕하세요, 부탄나입니다. 요즘 순살 차이라고 해서 이 순살 아파트가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LH에서 시공한 것 중에 이 순살 아파트 리스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100% 철근 누락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 철근 빼먹은 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한테 계약 해지권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H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바로 사과문이 올라와 있죠. LH 아파트 주차장 15개 단지 부실 시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하는데, 자, LH도 정말 바뀌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집값 오를 때 여기 내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또다시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LH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에 15개 단지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음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무량판 구조 주차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신 사진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슈됐던 검단자의 안단태 무너진 현장인데, 무량판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둥이 있죠. 근데 보시면 기둥 옆으로 해서 전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연결된 철근들을 보시면 딱 봐도 개수가 많이 모자라 보인 거죠. 여기 위에 상판을 이 기둥이 전부 다 지지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상판에서 기둥과 연결되는 이 부위에 철근이 부족하면 이 옆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무량판 구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총 3가지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를 지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지었냐면 바로 벽식, 내력벽 구조로 지었는데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인 거죠. 기둥이 없고 여기 이렇게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이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내력벽 같은 경우는 절대로 철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리모델링 아파트에서 이슈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지, 이 내력벽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내력벽이 천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자, 근데 이 무량판 구조는 어떤 거냐면 보가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예요. 여기 있는 이 기둥들이 위에 있는 이 천장을 지탱하는 건데, 자, 이번에 LH 아파트 점검에서는 이 보강 철근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누락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벽식 구조랑 무량판 구조의 정확한 장단점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무량판 구조가 제대로 지으면 정말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기둥이 아파트의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100년 이상의 내구성이랑 층간소음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벽식 구조의 장점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기둥이 없어서 실내 공간이 넓은 게 장점이고, 무량판 구조의 장점은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벽체를 변경하여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둥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의 벽은 전부 다 자유롭게 철거가 가능한 거죠. 벽체가 아닌 기둥으로 하중을 받치기 때문에 100년 이상 내구성도 가지고 층간소음도 완화된다라고 하는데, 단점은 공사비가 고가고 기둥 벽체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무량판 구조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사고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평면도로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평면도를 들어가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둥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X표가 돼 있죠. 그리고 벽식 구조 같은 경우는 따로 이런 구조물 없이 벽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무량판 구조의 기둥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기둥이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이랑 천장 사이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보강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방법이 거의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거기를 지탱하는 이렇게 볼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하나 덧댄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C와 D가 결합된 걸로 보이는데, 이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주거용 아파트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죠? 바로 이것처럼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위에 상판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참사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삼풍백화점 사건인 거죠. 여기 또 무량판 구조 때문에 이 상판이 전부 다 내려앉은 사건인데, 아까 처음에 보신 검단자의 안단테 같은 경우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지하주차장 기둥에 전당 보강근이 미설치가 됐고 그 위에 또 조경토를 얹어놨죠. 즉 하중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즉 철근이 부족했고 그다음 그 위에 하중이 갑자기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무너내린 겁니다. 그래서 기둥 중에 최소 60%의 전담 보강근이 미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LH에서 발표한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총 15개 단지가 순살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 기존 설계에 필요한 개수고 여기가 누락한 개수인데,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뭐 5개나 9개 이 정도는 적게 누락한 거죠. 근데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상주 별내 A25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음성 급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를 빼먹은 거죠. 근데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자, 양주 해천. 지금 여기는 보신 바와 같이 154개가 필요한데, 154개를 빼먹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로 해당 아파트들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선 경기도에 상당히 많죠. 파주 운정에 2개, 인천, 남양주랑 수서, 오산도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음성, 아산, 공주, 광주, 양산, 부산 쪽도 있고, 지금 이 빼먹은 철근 개수를 퍼센트로 한번 나타내보면 3%. 이 정도는 사실상 놓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오산 세교는 83%, 음성 급석 같은 경우는 82%, 양주 해천은 100%입니다. 광주 선운이나 양산 이런 것들도 거의 37%, 33%나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1순위 100% 빼먹은 이 양주 해천이 지금 이렇게 지어졌는데, 지금 여기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여기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둥이 여기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 기둥 이쪽에 철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기둥마다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신 것처럼 기둥마다 이렇게 보강 작업을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아무리 보강 작업을 해도 여기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라면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무조건 여기를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돈 몇 푼 때문에 본인의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러한 사태를 옛날에 예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블라인드 글인데 옛날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2020년, 2021년도에 건설된 아파트는 걸러라라는 블라인드 내용인데, 자, 블라인드에서 실제 시공했던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재값 폭등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10개 들어갈 거를 6개에서 7개만 넣는다거나 자재를 엄청 아껴서 짓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하청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감리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직해서 이제 관계는 없지만 주변 지인들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말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재값을 떠나서 자재가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겠냐라고 하고, 자, 근데 여기에 달린 댓글이 정말 더 재밌는 게, 자, 바로 GS 건설 나왔습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10개 넣을 거 6개에서 7개만 넣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바로 자이에서 60% 빼먹은 거죠. 그래서 폭삭 가라앉았고, 이 GS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1위에서 2위 최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는 거의 바닥으로 실추했고 이미 순살 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이 자이 아파트란 이름을 제가 볼 때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GS 건설인 분도 감리도 시행사도 눈 안 감아준다 했는데 이미 눈 감아줬고 전부 다 폭삭 가라앉았죠. 난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슬라브에 철근 해봐야 얼마나 들어간다고, 기초도 아니고 감리 호구 만드는 소리라고 하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자, 웃고 갑니다 라고 했는데 웃고 갔다가 가라앉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올라감에 따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줄였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LH에서 발표한 아파트 리스트가 나왔고, 지금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 아파트들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입주 예정이거나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LH에 얘기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이거는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강 작업을 해야 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많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